푸른밤 종현입니다. SNS 프로필 사진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엿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SNS 프로필 사진이 사람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분석 결과 사진을 선택하는 기준이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녹색과 노란색을 즐겨하고 개방적인 사람은 색상이 과할 만큼 풍부한 사진을 선호했고요.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은 흑백 사진이 대부분,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클로즈업된 사진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사진 몇 장으로 누군가를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선택에는 분명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6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제이미 칼럼의 포토그래프였습니다. 제이미 칼럼 목소리는 역시 밤에 들으면 되게 뭔가 묵직함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오프닝에서 SNS 프로필 사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로 돼 있나요? SNS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외적인 사진이잖아요. 이제 SNS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상징성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필 사진을 고를 때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냥 뭐 기분에 따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탁탁탁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SNS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사진을 해놨고, 이제 제가 지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필 사진은 그냥 새까만색이거든요. 새까만색 뭐라고 해야 되죠? 휴대폰을 카메라를 가리고 사진을 찍으면 새까만색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로 해놨거든요. 배경화면도 그거고 프로필 사진도 그건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엔 동물 사진 해놓은 친구들의 부류가 있고, 또 축구 사진, 남자애들 중엔 축구 선수 사진 해놓은 친구들도 있고, 혹은 뭐 예쁜 사진들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반지가 클로즈업 된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해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필 사진을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런 뉘앙스를 품은 친구인 것 같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 할 건데요. 감성 그룹의 귀환이죠. 어반자카파 조연아 씨, 권순일 씨, 박용인 씨가 오십니다. 세 분의 멋진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 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 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늦은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곡이에요. 정준일의 노래고요. 정준일 씨의 가장 최근 앨범이 되게 제가 느끼기엔 우울한 분위기를 많이 머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요, 되게 축축한 파란 어떤 그림을 보는 느낌? 파란색 우물을 그린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앨범을 쭉 들으면서 1번부터 끝까지 쭉 듣는데 되게 뭔가 무거운 물을 가득 머금은 스폰지가 이제 툭툭툭 떨어져 있는 뉘앙스도 받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도 그렇고 깊이가 좀 있는 음악들인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던 앨범이었는데, 그중에 타이틀곡 플라스틱을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또 쇼미더머니에서 되게 많은 인기, 주목을 받고 있는 BY라는 래퍼가 피처링을 한 그런 곡인데요. 랩도 너무 좋고 정준희 씨의 목소리도 너무 좋은 그런 곡입니다. 들어보죠. 플라스틱 듣겠습니다. 정준일의 플라스틱 듣고 왔습니다. 너무 노래가 기승전결이 뚜렷하기도 하고 두 남자의 뭔가 분노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전 이 노래에서 그런 게 좀 느껴져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곡입니다. 김준성님, 오랜만에 야근 없는 금요일이라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2명은 아예 받지도 않고 3명은 약속이 있다 그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친구는 야근을 한다고 하네요. 결국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를 사와서 혼자 치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있는 것보단 나아요. 암요, 나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다들 바쁘고, 그리고 이제 당장 전화를 하면 나오기 되게 곤란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석씨, 오늘은 좀 아쉽게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내시더라도 혼자서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그 안에서 좀 그 한 주간 고생한 어떤 잔대를 씻어내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또 친구들과 연락을 미리미리 해서 약속을 잡으면 또 볼 수 있으니까 다음을 기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010님, 정말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저희 오빠가 금주를 선언했어요. 소개팅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 예쁘실 거예요. 오빠가 취해서 들어오면 맨날 저한테 라면 끓이라고 시키는데 당분간은 새벽에 라면 끓일 일은 없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바꾼다고요. 예. 이성에 대한 어떠한 호감은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빠분이 그 금주를 꽤 오랫동안 잘 지켜내시길 바라고, 그냥 지금부터 평생 끊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분과 잘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한 잔 두 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연정님, 요즘 남자친구랑 캠핑에 푹 빠져서 이번 주에도 친구 커플이랑 가평으로 놀러 가는데요. 처음에는 텐트 사서 얼마나 쓰겠냐고 투덜대던 남자친구였는데 요즘은 맨날 캠핑 장비 검색해서 저한테 이거 어떠냐고 물어봐요. 이러다가 결혼해서 집 없이 캠핑하며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이 사연에서 되게 행복함이 묻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텍스처로 보고 있으니까 막 한 문장 한 문장 쓰시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되게 배가 아프네요. 즐겁게 캠핑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요. 이제 여름이어서
밖에 벌레들도 많고 이제 모기들도 좀 점점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쫓을 수 있는 장비들이 있겠죠. 저는 캠핑을 하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 챙기셔서 건강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빅뱅의 러브송. 이 곡은 3010님 신청곡입니다. 한 여자가 멀어져가 남자는 노래 부르지만 사람 사이에 여전하다는 말 듣기 좋을 때도 있지만요. 여전해서 별로라는 건가? 언짢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의 여전함은 그래서 오히려 반갑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편치 않은 감성 그대로 오랜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 분들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어반자카파와 함께합니다. 앨범이 공개되기가 무섭게 음원 사이트 1위를 기록했고요. 1위 공약으로 얼마 전 명동에서 게릴라 콘서트까지 여신 분들이죠. 3인조 감성그룹 어반자카파 조연아 씨, 권순일 씨, 박용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세 분 다. 네. 사실 푸른밤에 예전에 네. 나주셨을 때 이제 라이브 코너가 아닌 좀 이제 푸른밤 토크. 심야 포차라고 네. 해서 이제 앨범 얘기하면서 그냥 토크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라이브 코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반자카파의 조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반자카파의 권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용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앨범 발매되시고 정말 좋은 성적도 기록하시고 사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딱 나왔을 때 저도 뭐 물론 바로 들었었거든요. 그때 와 역시 어반자카파의 색깔이라는 건 진짜 엄청 짙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도 많이 기억이 되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앨범 발매하시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시는데 좀 네. 기분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되게 감사하죠. 근데 저희도 좀 신기해요. 이렇게 계속 좋아해 주시는 게 네네. 참 그리고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그죠? 너무 슬프고 짙은 발라드가 이렇게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의아하고 네네. 지금 많이들 헤어지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유, 더워서 네. 이제 다들 떨어지는 거죠. 더우니까. 떨어질 예, 노래 때도 가사도 진짜. 그렇고 이제 어반자카파라고 하면 발라드 곡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좀 뭐랄까 계절감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앨범을 발매하실 때 좀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근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어떤 계속 가을에 나오던 패턴을 좀 봄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바꿨는데 그 음악 스타일은 못 바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예. 이번 앨범도 상당히 좀 큰 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앨범이 나온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음원 사이트 1위를 기록하면 공약으로 네. 게릴라 콘서트 하신다고 네. 하셨다고요? 네. 어디서 또 진행을 하셨는지? 명동에서 네. 네, 진행을 했고요. 네네. 당일날 한 3-4시간 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진짜 분들이 완전 게릴라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저희도 전날 밤에 받았어요. 아, 네. 공연을 한다고요? 네, 갑자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회사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면 어떠냐, 내일 아.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도 그냥 감사한 그럼 마음으로. 이제 공연 기획부터 이제 진행까지 전부 다 게릴라였네요. 네, 네. 게릴라였어요. 모두가 깜짝 놀랄 그런 공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진행하시면서는? 굉장히 감사했고요. 사실은 이제 명동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긴 했는데 네. 그 3시간 전에 저희가 공연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멀리서도 이렇게 많은 네.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해가지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했던 네, 것 같아요. 감사한 너무-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사실 게릴라 콘서트 같은 공연이 진행이 되면 올라가기 전에 상당히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막 그렇게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셋 다 막 우리는 너무 작은데 막 뒤에 사람들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막 그죠. 그런 생각 계속 들고 막 대부분 네. 무대라는 게 이제 높이 있으니까 그죠.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는데 이제 높이가 똑같은 곳에서 부르다 보면은 네. 그리고 또 너무 가까워서 맞아요. 진짜 저희가 계속 가까웠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한 곡이 조금만- 끝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로. 가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너무 가까우니까 좀 더 긴장되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재밌는 이벤트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1년 만에 컴백이라고 들었습니다. 미니 앨범 이번에 들고 돌아오셨는데 1년 동안 음반 준비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음반 준비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요. 저희 연말에 또 이제 투어 끝나고부터 계속 작업했어요. 네. 작업하고 휴가도 뭐 잠시 다녀오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저 LA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그러고 나서 그냥 계속 작업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올 초는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 곡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저희가. 네. 근데 그 중에서 5곡만 골라서 이렇게 좀 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색채라든지 앨범의 어떠한 좀 밀도를 높이는 작업들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분 한 분. 저는 작업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에 좀 권순희 씨는 작업을 하시면서 매일 거의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가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신 거 맞나요? 아니 그냥 원래 사실 술을 항상 원래도 좋아하는데 조연아 씨와 권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밖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네. 얼마 이나 전에 씨의 뵀죠. 네. 생일 네, 네. 잔치에서 뵀었는데 거기서도 노래를 엄청나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천상 가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좀 어떻게 지냈어요, 용인 씨는? 작년에 이제 미니 앨범 활동 끝나고 네. 저희 셋이 이제 여행도 갔다 왔고요. 밀라노 갔다 오고. 그리고 앨범 준비했어요. 계속. 그리고 연말엔 투어했고. 그리고 술 맨날 마셨고요. 그렇군요. 세 분 좀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그러시나 봐요. 네 간혹 이렇게 둘이서 갈 때도 있고 뭐 셋이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자주 다녀요. 같이 다니면 가장 좋은 건 뭐고 좀 별론 건 뭔가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같이 다니면 이제 굉장히 셋이 성격이 달라서 그리고 아는 분야 같은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정보력이 되게 좋아져요. 셋이 같이 뭉쳐 있으면. 맞아요. 그 약간 현아 씨는 이제 맛집을 공략하시고 네. 저는 그냥 언어나 어떤 뭐 이렇게 언어를 그런 공략하시고. 담당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정리 예약 담당. 어떻게 가야 예약하는 하는지 담당. 그런 거 루트 정리라든지 그런 거 먼저 해놓고 용인 씨는 약간 용인 씨는 쇼핑 쇼핑 쪽이나 담당. 이렇게 뭐 아울렛 네, 그러면 세 분이 함께 모이면 거의 뭐 삼위일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막 서로 이제 같이 그렇게 다니는 거는 좋은데 네. 또 이제 안 좋은 거는 막 다니면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끼리 있으면 사실 남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건데 자꾸 껴가지고 저희가 부족해요. 현아 씨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마음에 저희가 이 걸렸다. 두 명인데 왜냐면 우리가 낀 해외에 거예요. 나가면 그런 어떤 그런 꿈 같은 거 판타지들 있잖아요. 판타지 같은 게 있습니다. 있잖아요. 있어요. 항상 해외 껴있어가지고 네. 하지만 또 이제 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 또 마무리가 된다면 혼자 또 잘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좋은 소식이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앨범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았던 어떤 이야기거리라든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사실- 부분을 알고 들으면 더욱더 음악이 잘 들릴 것이다. 그런 저희 거. 앨범에 보시면요. 1번 트랙 제목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네. 그리고 5번 트랙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를 이렇게 끝나고 그 중간에 이제 사랑 굉장히 얘기들. 달콤한 사랑 얘기들이 한 2, 3, 4트랙 있고요. 네. 결국은 이별로 시작해서 이별로 끝난다. 이런 게 사실 중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네. 만남을 봤을 때도 맞는 것 같네요. 누군가 네. 이별을 하면 그쵸. 저가 만나게 되고 다시 또 그 이별을 사람과 하고. 또 이별을 하면 1번 트랙에 들어가서 다시 누구랑 또 네.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그렇죠. 사랑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그런 앨범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떤 곡 들려주시는지 네, 저희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인 그날의 우리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Baby, my love,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그대에게. 이야, 어반자카파의 라이브로 들으셨어요. 그날의 우리였고요. 와, 이 세 분의 어떤 합이 너무너무 잘 맞춰져 있는 그런 곡이다 보니까 오늘 밤에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밤새 또 라이브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좀 어떠셨어요, 조연아 씨?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실 그날의 우리를 네. 첫 곡으로 부르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요? 앵콜곡이나 네. 마지막 곡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그런 곡이다 보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끝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노래만 끝나면 뭔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근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예, 그러게요. 앞으로 몇 곡이 남아 있어요. 네. 예. 자, 그래요. 노래도 듣고 왔으니까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라이브에 합이 너무 잘 맞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세 분이 또 동갑내기로 네. 또 유명하신데 어떠세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팀을 이루신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동갑이어서 좋았던 점 뭐 근데 이런 동갑이 아니고 제가 한 살 어리답니다. 아 정말요? 자꾸 네. 저를 이분들하고 묶어가지고 제가 네, 사실은 굉장히 속이 상하는 현아 부분이 씨랑 많아요. 저희랑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되게 서슴없이 지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갑이라고 많이 사실 생각해 제가 한 살 주시- 어리다는 거. 아 네. 조연아 씨가 한 살 더 어리신 거죠? 89년생.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분이 동갑내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순일 씨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같은 반 이렇게 친구였고요. 네. 현아 씨랑 저랑도 알고 지낸 지가 거의 한 12년 정도 된 이제 음악하면서 만난 이렇게 친한 동생. 그렇군요. 네.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랜 시간 음악을 같이 한 만큼 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작업하기 좀 어렵다거나 좀 조심스럽다거나 그런 부분도 생기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건 사실 없고요. 저희는 셋이서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딱히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뭔가 별로면 별로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잘 말해요. 그리고 친하니까 보컬 더더욱- 어레인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네. 막 너무 과하게 뭔가 아이디어 애드립을 없냐? 너무 막 과하게 이렇게 하는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만족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 좀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세 명이다 보니까 네. 두 명이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냥. 아 그렇군요. 빠르게 그래서 포기하는. 빠르게 포기를 해서 네. 작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네. 그러면 이제 뭐 곡을 쓰고 같이 녹음을 하실 때 세 분이 같은 곳에 다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곡을 누가 중점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디렉터가 조금씩 변환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곡은 각자 써오고요. 네. 그 모여서 모니터링을 해서 곡을 이제 선별을 하고 녹음할 때는 이제 곡자가 전적으로 디렉팅을 보죠.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로. 예, 그래서 곡자의 어떤 그 의견을 저희는 다 존중을 해줘요. 되게 일할 때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쿨해요. 저희는 일할 아, 때는 뭐 또. 시키는 대로 하는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일하고 또 이제 의상하는 일이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래요. 이번 앨범 얘기 제목이 스틸이에요. 네. 앨범 제목을 스틸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어반자카파의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담고 싶어서 스틸이라고 정해봤는데 스틸이 너무 이제 음원 사이트에 한글로 스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약간 스틸하는 느낌. 홈치는 뺏는다. 느낌이라서. 훔친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 왜요? 1위를. 네. 여러분의 마음을 뺏겠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용인 씨 그런 말씀 잘하시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좀 용인 씨의 이미지가 어떠신 편인가요? 보시는 그대로. 네, 그대로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이런 재미있는 말할 재치 때 있는 되게 재치라고 짜증나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어서 야유를 많이 맞아요. 받고 본인이 그 야유를 받는 거 좀 즐거워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해서 네. 본인이 약간 되게 용인 오빠 귀여워요. 귀여워요. 상당히 이러면- 정치에 능한 그런 네, 그럼요. 진짜 맞아요. 정치에 능한 능하죠. 멤버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틸에 대한 이름 얘기도 살짝 해봤고요. 이번 앨범 작업하시면서 좀 독특한 일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귀신 목소리 들렸다고요? 저희가 녹음 중에 용인 씨가 녹음 중이었는데 네. 용인 씨 이제 톤이 이렇게 좀 묵직하시잖아요. 그렇죠. 허스키하고 근데 용인 씨 목소리가 아닌 이상한 이렇게 너무 높은 목소리가 나와서 너 방금 이상한 소리 내는데 왜 낸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부르고 있었는데 소름.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리 맞아요. 지금 다 들었다는 거야. 엔지니어 분도 어. 들었고 저도 들었고 현아도 들었고 그래서 분명히 네가 막 이런 이상한 거 냈는데 그랬는데 아닌데 나 안 근데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왜 노래하기 전에 네네. 이제 모니터가 들어와야 되니까 네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제 목소리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신기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녹음 작업 진행을 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리면 대박이 난다. 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또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또 느껴지네요. 아 뭐 이번 앨범 사람- 작업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일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이번 앨범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예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귀신 소리 들리는 거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등등등 사전 작업을 하다가 뭐 불이 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대박 징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뮤비 촬영장에서도 또 어떤 분이 또 손을 다치려가지고 또 많이 다들 가서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근데 이렇게 일하다가 또 피나는 게 또 좋은 징조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좀 얘기를 마음을 하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하죠. 어떤 네. 마음을 놓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조연아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남자 둘 매일 술 냄새 풍겨서 힘들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술을 뭐 저는 안 먹고 얘네 술 냄새만 맡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먹는데 같이 맡는 거예요. 근데 술 냄새가 유독 많이 나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렇군요. 그 해독이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들은 냄새가 되게 오래 가요. 근데 그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네. 해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러신가 보네요. 술을 달고 산다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해장 술로 하시나요? 저는 해장까지는 안 하고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약간 술이 있어서 옛술을 새술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또 그 과정이 되게 즐겁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활동 기간이라서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술이라든지 술자리에서 느낀 어떠한 생각들로 곡을 쓰시거나 그런 적도 있으세요? 그럴 때 있어요. 많죠. 그 술 기운에 막 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 글 막 오그라드는 거 이런 거 메모장에 써놓을 때 있어요. 써놨다가 나중에 근데 또 아침에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건질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좋은 곡이 나오는 네. 경우도 네. 있고 세 분이서 함께 이렇게 막 술 마시다 보면 주로 어떤 이야기 하세요? 저희는 뭐 되게 그냥 그 친구들끼리 그냥 커피숍에서 나누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쇼핑 얘기나 뭐 아니면은 뭐 남 연애사 얘기, 남 연애사 친구들 얘기. 아니면 먹는 거 얘기 뭐 이런 거만 그냥 거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지한 음악 얘기는 안 한지 오래됐어요. 일상 이야기들. 네. 음악 얘기보다는 이제 막 일상 얘기고 네. 그리고 때때로는 뭐 이제 연애 상담이나 좀 무거운 얘기들 저한테 뭐 고민이 있으면은 네네. 사실 이제 제일 먼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멤버들이니까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좀 뭔가 앨범 이제 작업 진행을 딱 해야 될 때는 세 분이서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회사에서 이제 아니요, 딱 모여가지고 그냥 셋이서 이렇게 가자 한 5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미니 앨범이라면은 일단은 뭐 3곡씩 써와 아니면 2곡씩 써와 뭐 이러고 정규 앨범은 한 5곡씩 써와 왜냐면 추려야 되니까. 그죠. 그 그래서 안에서 이제 또 써와서 좋은 곡들. 이제 좋은 걸 추려서 간단해요. 처음에 사전 미팅은 약간 몇 곡씩 써와 약간 이게 다예요. 그 정도의 느낌이고. 네. 그리고 곡이 이제 취합이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음. 방향에 맞춰서 이제 컨셉을 좀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서 조현아 씨가 말씀하시기에 이제 가을에 나오는 어떠한 앨범의 분위기를 이제 봄으로 가져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앨범 발매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일단 가을부터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말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막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항상 전국 투어를 하니까 막 무대들. 진짜 막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목소리도 막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이제 9월, 10월에 앨범 내면 정말 진짜 12월 31일까지 진짜 죽은 듯이 너무 타이트하고 달려야 하는 네. 그런 스케줄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든 내가 12월에 그게 끝나고 원래 보통은 쉬거든요. 완전 쉬지 말고 빨리 내서 이걸 바꾸자 패턴을. 그래서 작년에도 5월에 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5월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을 바꿨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제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패턴을 바꾸니 네. 아무래도 가을에 아주 나올 만족스러워요. 때보다는 훨씬 공연하기도 좀 수월하고 네. 합주하기도 수월하고 좀 타이트한 그런 공연 일정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여유 있게 준비하는 네.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무대 퀄리티도 높아지고 맞아요.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곡 어떤 곡인지. 네, 이번 저희 미니 앨범 스틸의 타이틀곡인 널 사랑하지 않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반자카파의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듣겠습니다. 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앞서서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라이브로 들어봤는데요. 야, 이 곡도 역시 뒤로 가면 갈수록 세 분의 어떠한 조합이 너무너무 돋보이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 널 사랑하지 않아 뮤직비디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유승호 씨가 출연하셨죠? 네. 이 섭외 당시에 유승호 씨가 제주도 휴가 중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떻게 좀 진행을 하게 된 건지. 휴가 중에 이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반짝카파 뮤직비디오. 근데 노래도 안 듣고 바로 승낙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제 유승호 씨도 어반자카파의 음악을 좀 좋아하셨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여자 주인공도 있었잖아요. 네. 네. 이호정 씨가. 네. 이호정 씨 21살이시고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이분은 또 어떻게 이 두 분이 이제 의견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음악을 좀 표현하는 비디오로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매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또 고민을 하셨는지. 일단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하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노래가 직설적인 어떤 가사가 담겨 있지만 가사로 전달을 하지만 네. 이 안에 이제 어떤 내면에 있는 연기 이런 거 내면 연기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서 이 널 사랑하지 않아 안에서 약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얼굴로 이렇게 연기로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어쨌든 뮤직비디오엔 대사가 이제 나오지 없으니까.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표정으로 전달되는 그런 이 배우분들을 찾으셨던 거군요. 자, 유승호 씨, 이호정 씨도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도움을 주셨고 존박 씨가 가사를 써준 곡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곡인지. 저희 앨범 4번 트랙에 네. Nearness is to Love이라는 곡인데요. 90년대 팝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예요. 네. 그래서 한글 가사를 붙이니까 사실 또 그런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해야겠다 하고 이제 또 영어 하면 또 존박 씨 아니겠어요? 그래서 존박 씨한테 굉장히 평소에 친한 친구라 부탁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영어 가사를 또 이제 존박 씨가 네 써주셨어요. 네. 고민하셔서 잘 써주신 거군요. 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어반자카파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 라이브 두 곡도 들어봤고요. 앨범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현아 씨가 말씀하시기에 이제 앨범의 어떠한 굴레를 좀 바꾸고 싶어서 이번에도 좀 가을이 아닌 봄에 가깝게 앨범을 냈다라고 하셨는데 여름에 이제 이별 노래 낸다라는 거 부담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막 잘 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제 여름을 겨냥한 어떠한 리듬감 있고 상큼한 그런 노래도 써볼 생각이 있으신지 세 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써놓은 곡이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 그런 곡을 이제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첫 번째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그런 곡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어요. 저희가 저희가 또 전에 작년에 빈진호 씨랑 했던 노래 네.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 약간 우리가 신나는 노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다음엔 또 뭐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렇군요. 좀 이제 뭐 리듬감이 있는 곡들도 사실 참 잘 소화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수록곡들의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뭔가 타이틀로도 나와도 상당히 색다른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절한 이별 노래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열애 고백을 하신 분이 계세요. 권순희 씨. 입솔로신 건가요? 입으로만 솔로. 입술. 아니 사실 입으로만 솔로. 널 사랑하지 않아 제가 작년에 쓴 노래라서 아, 한 1년 정도 묵혔다가 그럼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 헤어지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작년에 헤어진 분과 못을 박아서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가수는 왜 노래 따라간다는 말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곧 그렇게 되시겠네요. 열심히 부르시던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방송이 위태위태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도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나에게 연애란 어떤 존재인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노래하다 보니까 네. 가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영감의 어떤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사랑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뭐 그렇죠. 일도 중요하고 뭐 명예나 돈을 쫓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정착해서 네. 뭔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근데 저희는 지금 20대다 보니까 네. 한창 어떤 그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높이고 또 많이 사랑하고 경험하면서 많이 배워나가는 시기라서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사람을 알아가는 어떠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좀 어떠세요? 다른 멤버분들은? 뭐 이 일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을 놓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많죠. 정말 많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네,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현아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애는 항상 이제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할 때도 좋고 끝나면 또 이별 노래를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재료가 또 되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건 것 같아요. 좋은 거, 연애는 네. 좋은 거. 참 그래요. 좋은 이제 거. 많은 분들이 뭐 완자카파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연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그럼 요즘에 좀 꽂혀 있는 아티스트라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한 분 한 분. 권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에 완자카파의 노래 꽂혀 있나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 Can't Stop the 신곡. Feeling 그 너무 노래가 좋죠. 너무 좋아서 발매하자마자 들었는데 이 노래 되게 좋다 했는데 빌보드 1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귀는 다 비슷비슷하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는 거는. 왠지 권순희 씨가 가성을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잘 사용하시잖아요.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어떤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시도해 보세요. 언제. 차에서 맨날 불러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조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요새 듣는 음악이요? 저는 계속 그냥 옛날 노래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 요새 뭐 들을까요? 솔튼페이퍼? 솔튼페이퍼 듣고 있습니다. 솔튼페이퍼. 솔튼페이퍼 되게 좋아하고요. 곽진원 앨범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그 남자 가수들 중에 좀 느린 노래를 하는 사람들 네네. 있잖아요. 되게 많아진 것 같아서 들을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요 안에서도 네. 상당히 선택할 폭이 넓어져서 네. 너무너무 좋다. 또 저도 요즘에 좀 이제 고등학교 네. 막 요때쯤 즐겨 들었던 음악을 좀 많이 다시 찾아서 듣고 있어요. 뭐 조규찬 선배님 노래나 이제 감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뭐 윤상 선배님 노래 그리고 뭐 요즘에 그 판타스틱 플라스틱 머신이라고 네. FPM 음악 좀 많이 듣고 그렇군요. 네. 집에서 집에서요? 왜 아니, 웃으시는 거죠? 아니 차에서는 뭐 싸이 끝 이런 거 항상 그런 거 들으시는데 막 갑자기 너무 뭐, 막 판타스틱 뭐야? 플라스틱 머신이요? 플라스틱. 처음 들어봐요. 집에서 그런 거 많이 들으세요. 들으셨구나. 집에서 이어폰 꽂고 들으시나 봐요. 몰래 견제하시나 보네. 자, 그러면 다음 라이브를 또 들어보고 싶은데 네. 다음 라이브는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니 앨범에 수록됐던 리메이크 곡이고요. 네. Just the Two of Us 들려드릴게요. 네. 자, 이 곡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원곡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반자카파의 목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Just the Two of Us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시면 라이브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반자카파의 Just the Two of Us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너무 좋아요.
사실 빌비더스의 곡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좀 리메이크도 또 많이 됐고 여기저기서 많이 불리긴 했지만 네. 또 이 세 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욱더 이제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니 앨범에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아주 옛날 미니 앨범에 넣었는데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저희가 곡이 많이 없어서 팝송 커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계속 커버해서 부르다 보니까 그냥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앨범에 넣자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메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또 좀 커버를 많이 하셨던 곡 중에 기억에 남는 곡이 있다면 또 있으세요? 오피셜리 아비데얼 많이 미싱 하지 유. 않아요? 오피셜리 미싱 유. 오피셜리 미싱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비델. 아비델. 잭슨 5 그리고 오. 뭐 불렀을까요? 뭐 그런 곡들 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팝송들을 많이 네. 네. 커버하셨었군요. 이제 공연을 하시거나 뭐 그런 무대에서 많이 불러주셨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커버곡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아티스트의 앨범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들을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세 분은 좀 어떠세요? 공연에서 이런 곡들 내 곡이 아니더라도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곡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공연할 때 늘 각자 솔로를 하나씩 해요. 그래서 네. 자기가 부르고 싶은 커버곡을 하나씩 부르고 네. 또 셋이 같이 부르는 것도 한 곡 정도는 꼭 넣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어떤 저희의 목소리의 매력이나 네네. 또 다른 면들을 보실 수 있게 네, 매 공연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반자카파 하면 공연 쪽에서도 상당히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팀인데 세 분은 공연하실 때 좀 중심적으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연 콘서트 전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네. 어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네네. 그 큐시트를 굉장히 열심히 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노래를 사실 잘해야 돼요. 그죠? 콘서트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라든지 노래를 그런 잘하려고 부분들도. 저희는 연습도 많이 하고 네, 컨디션 관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앨범이 나오고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민한 멤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팀이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또 서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일상도 많이 공유를 하다 보면 앨범 작업 딱 들어가면 이 친구 좀 뭔가 느낌이 변한다. 그런 친구 있나요? 접니다. 현아 씨. 예민한 거는 원래 보통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예민하게 굴어가지고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뭔가 예민함 안에서 중요한 음악적인 부분들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 50. 그리고 그냥 괜히 짜증내는 거 50. 이렇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멤버들 사실은 느끼시기엔 이렇게 어떠세요? 굉장히 오래 앨범 녹음하고 네, 매년 네. 이렇게 앨범 녹음을 하다 보니까 현아 씨가 사실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옛날에는 전 좀 무서웠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이제 평소에는 많이 보지 못했던 네, 그런 네.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런 예민함 속에서 나오는 좋은 곡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체크하면은 그렇군요. 잘 피해가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자, 어반자카파 이제 신곡이 나왔다 하면 1위 대세를 달리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거 또 따로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은데. 목표는 사실 저희는 그냥 오래 음악하는 게 늘 인터뷰를 할 때마다 셋이서 이제 흩어지지 않고 네네. 저희가 정규 앨범을 이제 01, 02, 03, 04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숫자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05, 06 하다가 이제 앞자리도 바뀌어서 10도 하고 나중에 더 되면은 20, 20집 앨범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앨범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오래 음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그렇죠.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 뭐 1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쁘긴 하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앨범을 계속 그죠. 내기가 힘들어질 그럴 수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이제 뭔가 숫자에 대한 부분이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이제 음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중심도 변할 수 있으니. 자, 그래요. 오랫동안 음악을 하는 게 또 세 분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뭔가 어반자카파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뭔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근데 팬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콘서트는 많이 하셨지만. 네 콘서트는 네. 많이 해봤지만 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좀 팬분들과 가깝게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좀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팬미팅. 네, 되게 감사한 분들이 분 많은데 계세요? 그분들한테 한 번도 이제 보답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네. 좀 그런 기회를 가져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팬미팅 자리. 자, 그리고 콘서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단독 콘서트 네.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6월 18, 19일 날 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양일간 단독 콘서트를 하고요. 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 팀이에요. 콘서트에서 보통 한 24곡, 5곡 부르는데 이번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26, 7곡, 7곡까지 늘렸어요. 거기다가 앵콜 네, 곡이 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욕심을 부렸는데 저희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도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좀 하나 두 개 좀 더 부르면 안 되냐. 혹시나 아쉬워하실까봐 이거 들으러 저희는 그게 좀 속상하거든요. 아, 그걸 다 불러드리는 콘서트를 언젠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릴레이 콘서트. 그래서 전 앨범 그냥 쫙 다. 버튼 한 70곡 정도. 네. 저희는 괜찮거든요. 이승환 씨가 그런 식으로 콘서트를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쭉 거의 한 7시간, 8시간씩 공연을 하시고 중간중간 이제 팬분들은 나가서 식사도 하고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정말요? 그런 식으로 콘서트가 진행이 돼도 네. 사실 뭐 진짜 팬분들 그리고 이제 세 분의 어떤 즐거움이 느껴진다면 공연이 참 즐겁게 또 네.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런 얘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곡은 안 부르나, 이 곡은 안 부르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럴 땐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네.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이번에 콘서트도 또 성황리에 마치시길 바라고 또 좋은 무대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콘서트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이제 슬슬 마지막 곡을 들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지. 네, 마지막 곡은 또 저희 언제 나왔던 앨범이지 잘 정규 기억이 안 나. 이집에 정규 2집에 수록된 수록된 곡이에요. 네가 싫어라는 노래인데요.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싫어를 같이 들으시면 그 이별의 아픔을 배로. 자, 뼈저리게. 아픔이 2배. 아픔이 아픔 두 배. 곱빼기. 네. 네가 싫어. 이 곡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사가 저는 너무 막 후벼 파서 그냥 음악 안 듣고 심지어 가사만 이렇게 본 적도 있었어요. 음악 재생 버튼을 누리기가 조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네가 싫어 라이브로 이제 어반자카파 분들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야, 어반자카파의 네가 싫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야, 푸른밤 청취자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밤에 아픔을 2배로 곱빼기로 보내드렸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라이브를 들으면서 이제 가사를 또 찾아서 보면서 들었는데 진짜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다라기 너무 슬퍼요. 세 분들의 어떤 이 감성이 잘 녹아들어 있는 이런 라이브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세 분 어떠셨어요? 푸른밤에 오셔서 이제 라이브는 오늘 또 처음 네. 하셨는데 뭔가 오랜만에 왔는데 네네. 또 이렇게 밤에 라이브 하니까 저희도 약간 기분이 한치해지는 가라앉으면서 뭔가 싱숭생숭해졌어요. 네네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슬픈 노래를 많이 불러서인지 너무너무 잘 불러주셔서 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분들 네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좀 살갑게 받아주셔가지고 살갑게 받아주시는 살갑게 이렇게 맞이해 강아지야 주셔서 강아지. 살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라디오 녹음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아지가 뭐예요? 너무 저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눈으로 느껴주시다니. 나왔어요 지금. 살갑게 대해주셔서 네네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모르는데 정정했습니다. 약간 받아주셔서 하니까 약간 왜 강아지 이렇게 안을 때 어떤 네. 그런 반가웠습니다, 모습이 저도 떠올라서 너무. 네,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주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네, 이 괜찮으시겠어요? 시간대. 늦은 시간인데. 좋습니다. 저희는 딱 이 시간대가 가장 이제 시작이에요 네, 저희는. 활동적인 시간. 알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 오셔서 네.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저도 너무너무 음악 잘 들었고 라이브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얘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콘서트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퇴근길. 오늘따라 매일 타던 전철이 지겨웠다. 그래서 중간에 갈아타야 하지만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에 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갈아타려고 내린 정류장. 버스가 오길 기다리며 옷가게 앞을 사성이는데 가게 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고등학교 시절 한때 꽤나 붙어 다녔던 친구였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반가운 마음에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친구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는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내 옆을 지나쳐서 계산대로 향했다. 민망해도 다시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할 수도 있었다. 땡땡 고등학교 2학년 4반 아니었냐고. 나 기억나지 않냐고. 우리 한때 꽤 친했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발걸음을 돌려서 가게를 나왔다. 나는 한눈에 기억하고 떠올렸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어쩌면 나만이 기억하고 있는 추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버스를 탔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빼곡하게 가득 차 있었지만 공허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친구는 뒤늦게라도 나를 알아차렸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어느 한쪽만 추억하고 있는 관계는 왠지 슬픈 것 같다.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 하루의 끝, 오늘은 현주애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이었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했던 친구들과 나중에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어색함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되게 친하던 친구들과도 괜히 어색함이 더 배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마주치거나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과는 잘 지내지만 좀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학로 주변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잠깐 이제 내렸을 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이름 기억 안 나고 나랑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 때 친구였다는 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친했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이제 좀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아는 척 해주면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사람한테는 먼저 다가와서 막 아는 척 해주고 얘기해주고, 야 그때 우리 막 그랬었잖아. 그러면 아 맞아 그랬었지. 야 미안하다,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 하면서 그 이후에 또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해주면 되게 고마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좀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예. 자, 사연 좀 더 볼까요? 1289님.
낮잠을 잤더니 아직도 눈 뜨고 있네요. 이사 온 지 일주일 됐는데요. 밤바다가 보이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신랑이 일이 많아서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것만 빼면요. 일도 즐겁고 살기도 좋은 이곳이 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셨군요. 저의 이제 친할머니께서 해녀셨거든요. 그리고 친할머니 집에서 바다까지 한 2분? 거의 2분? 문 딱 열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바다가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친할머니 집 자주 갔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가면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할머니 집에 있는 게 바다 냄새 나고 막 집에 있어도 바다가 이제 코앞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까우면 자려고 누우면 바닷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게 막 무슨 영화 찍고 있는 기분? 혹은 꿈꾸고 있는 기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 1289님도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제 새롭게 이사를 간 거라면 항상 색다른 기분으로 하루하루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분과도 좀 좋은 추억 많이 만드는 그런 곳이 되길 바라겠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편하게 시간 좀 보내셨으면 하네요. 한미령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생일인데요. 2년 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왔을 땐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날을 보냈는데 오늘은 파티를 했어요. 스페인 친구들이랑요. 저를 위해 한국 음식을 준비해줬는데 맛을 떠나서 너무 예쁜 그 마음들에 울컥 눈물이 났네요. 앞으로도 국적을 넘은 우정 잘 쌓아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되게 감동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해준 거잖아요. 멀리 와 있는 친구의 어떤 뭐랄까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멋진 이벤트였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령 씨도 나중에 그 친구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을 잘 안 챙기는 편이기도 하고 생일 파티 같은 걸 안 해본 지도 되게 오래돼서 이런 거 사연 보고 하면은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들면서 멋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3001님, 엄마가 편의점을 시작하셨는데요. 밤에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서 요즘 제가 퇴근하고 목금토일 밤에 편의점에서 일을 해요. 너무 피곤하지만 엄마가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마음이 놓여서요. 엄마, 이런 아들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퇴근하고 사실 쉬고 싶죠. 더군다나 목금토일이면 이제 나의 어떠한 저녁을 어머니의 이제 시간과 교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머니가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보다야 내가 조금 몸 피곤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니까 어머니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어서 아르바이트생이 좀 뽑혀서 두 분 좀 마음도 몸도 편하게 좀 지내셨으면 하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의 에이디아 듣겠습니다. I do believe I failed you. I know I've let you down.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의 에이디아 두 곡 듣고 왔어요. 송민아님, 요즘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제 자신을 놓친 것 같아서 휴가 아닌 휴가를 내고 지금 안동 게스트하우스에 누워 있습니다. 제 자신하고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갑자기 내려온 건데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저밖에 없네요. 그림을 그리며 나와 친해지려고 하는데 뭔가 무섭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또 있다 보면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휴가를 내고 내려가신 거라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나의 새로운 모습들, 혹은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나 다시 찾아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내가 나를 잊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그러다 보면 한순간 되게 공허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은데 그때를 만나기 전에 혹은 만나더라도 너무 늦기 전에 이제 나를 한번 마주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425님, 저는요 지금 자도 5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계산하면서 계속 안 자고 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끊임없이 계산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자면 몇 시간 잘 수 있나,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되게 금방 나올 수 있는 답인데, 제가 봤던 건데 그 인터넷에서 본 건데, 안녕 나는 너의 뇌고 지금부터 네가 몇 시간 잘 수 있는지 계산할 거야.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리고 어떡하지, 2시간밖에 그거 생각하다가 2시간밖에 못 자네. 차라리 자지 말고 그만 준비하고 나가야겠다 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늦고. 원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잠 쫓는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 중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잠 못 들으신다면 그냥 차라리 그냥 마음 놓고 푸른밤 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8750님, 혹시 쫑디는 앨범 만드는 동안 불안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 일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불안하기만 하네요. 갑자기 울컥해서 펑펑 울다가 부은 눈으로 사연을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라는 게 되게 위태로운 직업 같아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 모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위태로운 뭔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얻는 어떤 에너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만들면서 느꼈던 스트레스나 고민들이 나중에 또 자양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느꼈거든요. 네. 8750님도 지금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시간들이나 뭐 나를 압박하는 그런 무게들이 나중에 분명 또 다른 영감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 저한테 하면, 야 부담 갖지 마, 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 느끼고 있는 부담감, 느끼고 있는 불안함, 무서움, 그런 거 그냥 100% 다 느껴보고 한번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또 다른 모습들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불안함이 불안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스텝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찬 것 같아요. 8750님도 그 감정들이 나중에는 또 다른 색채를 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 조용과 헤리티지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은 좀 달달한 노래를 골라봤어요. 요즘 들어 저희에게 연애한다라는 사연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연애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긴 합니다. 이런 계절에 잘 어울릴 만한 양주영의 연애라는 노래입니다. 계속 힐끗 쳐다보게 되네요. 눈에 띄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이상한 생각을 조금 하긴 했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안심해요. 모든 시작에는 역시 힐끗 쳐다보는 눈빛이 존재하나 봅니다. 푸른밤 가족들에게도 이런 낯설지만 설레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양주영의 연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계속 힐끗 쳐다보게 됐네요. 눈에 띄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